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하고 이번 학기에 같이 강의를 하게 되는 권현범 교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 수업으로 여러분한테 지식을 전달하는 게 맞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된 점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요. 이번 학기 동안에 이루어지는 교직 실무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교직이라고 하면 어떠한 것들을 목표로 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자, 그럼 교직이라고 하시면 자, 다시요. 글씨 조금 안 써지네요. 네. 자, 우리가 교직이라고 그러면, 자,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교사가 되는 거예요. 자, 교사는 물론 알고 있지만, 자, 공립과 사립 있어요. 물론 국립도 있고요. 국립은 알아두세요. 참고로, 무슨 대학교, 산하에 있는 고등학교, 중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원대학교, 부설, 산하라고 하고 부설 고등학교 하면 이제 국립이 되겠죠.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분들 이게 국공립을 가든 사립을 가든 이제 임용시험을 통과해야지만 우리가 그 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임용시험을 치기 위한 바탕 선수 과목으로서 우리가 교직을 아마 여러분들이 이수를 할 텐데요. 여기서는 이제 어떤 도구적인 목적으로서 이제 교사가 되려는 그 교직 과목을 이수한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한편으로 교직을 이수한다는 것이요. 교육적 어떠한 사고력을 배양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적 사고력을요. 그럼 교육적 사고력이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죠. 자, 교육적 사고력이라고 한다면, 그죠? 교육적 사고력이라 한다면,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 볼 수 있어요. 자, 농촌에 있는 A 학교의 학생의 수는, 자, 수는 15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15명의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존립의 문제에 있어서, 그죠? 통폐합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죠. 자, 경제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자, 폐교를 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교육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학생들, 즉 15명의 이 교육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뭡니까? 그죠? 통폐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자, 바로 이런 관점이 교육적 사고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교육적 사고력이란 것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자면, 자, 우리가 사회 문제가 있어요. 이 사회 문제를 교육적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그죠? 자,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은, 저 교직을 이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코로나를 보면 이 질병이라는 측면보다는, 그죠? 온라인 수업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라든지 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나만의 어떤 방식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고력이 바로 교육적 사고력입니다. 그래서 본 수업은 교직 과목 중에서 자, 어떤 실무를 담당하는 수업이긴 한데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적 사고력 배양과 또 다른 하나는 교사가 되기 위한, 다시 말하자면 임용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자, 내용 지식을 확충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강의 계획 하나 한번 보시고요. 자, 하면서 교직 실무는
자, 교육심리학, 교육행정학, 교육경영, 교육과정학, 교육사회학, 교육사, 교육철학, 교육평가, 교육통계 등 중요 이론이 무엇이고 이 이론이 교직 실무에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사례로 들어본다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이론과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 어떻게 이 이론이 적용되는지를 어디에서 알아본다고요? 교직 실무라는 과목에서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연습을 할 수 있는, 자, 어떤 연습이냐면 교생 전에, 그죠? 교생 전에 미리 연습을 해볼 수 있는 또 과목의 특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제가 이런 이론들을 자,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신뢰를 얘기를 해 드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 두셔가지고, 자, 기말고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논술식으로 출제가 되더라 라는 것. 물론 여기에 살짝 객관식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험 문제의 출제 방향 같은 건 점차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는 이렇게 첫 번째 임용고시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직 실무의 내용 영역을 학습하면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과제를 참여하고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 과제는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보고 그 수업에 제시되어 있는 과제를 여러분들이 이행해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좀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수업의 철학은 실무 내용 지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학교 현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자, 그리고 교육적 사고로 교육 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글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시험은 자,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그죠? 자, 중간고사는요. 우리가 오픈북으로 이렇게 쳐드릴게요. 자, 중간고사는 오픈북으로 시행이 될 거고요. 자, 오픈북인데 제가 줌을 이용할 것입니다. 이용할 것이고요. 자, 이것은 간단하게 기획안을 만드는 것, 미리 시험 문제를 공개를 해드리자면 기획안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 기획안은 그렇다면 뭐가 되느냐? 자, 우리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조건이 주어지겠죠. 제 컴퓨터가 조금 느린데요. 자, 기획안인데 어떤 기획안이냐면 예를 들어서 학년 초, 자, 학년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떤 학년이냐면 고등학교 1학년 초 보건 계획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거 본계획. 여러분도 이제 연도에 따라서 보건계획은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보건계획은 뭐가 있을까요? 학교에서 요즘에 얘기하고 있는 보건계획이라는, 그렇죠? 자, 공문을 여러분들이 현장에 오시면 나이스로 자, 결제를 교장 선생님께 상신하셔야 됩니다. 언제요? 학년 초에. 그래야 되는데요. 그럼 내용은 뭐가 있느냐? 우선은 뭐가 있습니까? 보건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그죠? 건강, 진료 이런 것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되겠죠. 어떠한 조사가 있어야 되냐면 특이한 질병이 있는지 또는 어떠한 음식에 대해서 부작용이 있는지, 그죠? 건강 진료 기록을 조사하는 겁니다. 뭐 지병이라든지, 지병이라고 하면 당뇨병이 있는 애들도 요즘에 굉장히 많고요. 그죠? 자, 또 한편으로는 뭐 심지어
모야병 같은 것들도 있는 학생도 봤습니다. 그죠? 자, 크론병이라고 해가지고 뭐 조금 학문에 문제가 있었던 학생들도 봤고요. 이런 병들을 조사해야 되는 거죠. 왜 그래야 되겠습니까? 건강진료 기록 이 내용이 바로 체육 수업이라든지 이런데 바로 직접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조사를 하고 나면 자, 또 뭐 해야 됩니까? 교육도 시켜야 돼요. 그죠? 자, 보건교육, 보건위생교육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뭐 손 씻기라든지요. 그죠? 또는 뭐 양치질 하는 것이요. 또는 감기 예방하는 방법이요. 그죠? 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건강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치과에 가든지 또는 외부 기관에 외부 병원에 의뢰를 해서 학생의 건강검진을 해야 돼요. 이걸 측정하지 말고요. 건강검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뭐, 한 명의 학생이 결핵에 걸렸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또는 의약품을 지급 결의도 해야 되고요. 몇 명의 학생들이 있냐. 그랬을 때 필요한 약이 뭐냐. 예를 들자면 의약품 같은 경우는 그 간단하게 해봤으면 소화제 있어야 되겠죠. 그죠? 또는 우리가 뭐 알코올도 있어야 될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해열제도 있어야 되고요. 타이레놀 같이 두통 같은데 이게 할 수 있는 자 그런 약들도 구비를 해둬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자 아시겠지만 수학여행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2학년은 보통 수학여행을 하고요. 고등학교에서 1학년은 대부분 어디를 가냐면 자 수련회를 갑니다. 수련회 시 자 이때 그 안전사고 예방 교육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보건교사가 해야 되는 일종의 직무인데요.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계획을 연초에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계획서들을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로 시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미리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기말고사라고 하면 자, 오픈북이 아니고요. 자, 이것은 객관식과 주관식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주관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논술식이 나오더라. 논술식은 뭐 케이스 1식이 나오고요. 사례죠. 사례식으로 나오고 주관식은 뭐 담다식으로 그죠? 담다식으로 5개 문항이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빈칸 채용인 거죠. 다시요. 논술식은 1개 문항이 되는 것이고요. 객관식은 10개 문항이 출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요. 자, 본 강좌는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라서요. 우리가 출석을 잘하기만 하고 중간 기말고사에 일정 점수 이상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 최고 점수를 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요. 자, 그렇다면 객관식과 주관식, 논술식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하나씩 제가 힌트 같은 것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퀴즈는 무엇이냐? 자, 그래서 중간고사는 30%, 기말고사도 30%, 그렇죠? 자, 퀴즈도 30%요. 자, 퀴즈는 매 수업 영상에 그죠? 수업 영상에 제시된 과제를 완수하여 이메일 혹은 자 유튜브 강좌에 댓글을 달아야 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제 강좌를 우선 한 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 그 강의 채널이 나옵니다. 유튜브가 되고요. 자, 제가 이렇게 그 사이트 주소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강좌를 올리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수업에 대해 필요한 내용들을 그 강좌에 제시되어진 과업들과 그리고 댓글로 출석합니다를 달아주셔야지 출석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 학기에 이제 인적 자원 개발론을 강의를 했는데요. 인적 자원 개발론을 보시면 물론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 교육에서 이제 인적 자원 개발 과목 혹은 경영에서 많이 다루는 과목인데요. 이렇게 들어가면 쭉쭉쭉 매 차시별 강의가 올라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강의에 따라서 과제가 제시가 됩니다. 그죠? 이건 오리엔테이션인 것 같고요. 한번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만약에 이런 강좌를 들어가면 강좌가 쭉쭉쭉 진행이 되죠. 자, 진행이 되면 요 과정, 이 수업 내에서 뭐가 있냐면 이 수업 내에서 과제가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과제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 주시면 과제가 다 했다라고 이제 인정이 되면과 함께 이게 출석 댓글이 이렇게 다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보시면 자, 보시면 여기에 출결, 그죠? 댓글이 달리게 되죠. 그 출결 댓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뭡니까? 이게 과제예요. 주마다 나가니까 주간 과제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아마 더블 강의가 될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8번 수업이 할 텐데 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빼면 실질적으로는 7주 적으면 6주에서 7주 정도 될 거예요. 그죠? 자, 여튼 이런 그러니까 6번 최소 6번에 뭐가 일어나냐면 뭐가 발생되냐면 과제가 주간 과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주간 과제가 어디에 있냐면 위에 있는 영상에 있어요. 이 영상 속에서의 과제를 알고 요렇게 과제를 완료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요렇게 댓글도 달아주면서 뭐가 일어납니까? 피드백도 해주면서 우리가 일종의 소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이 과제가 없으면 그죠? 마이너스 점수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점수가 깎여요. 자, 그렇다면 그래서 이 페이지, 이 채널에서 우리는 강의를 첨가하게 되고 또 출결 댓글을 달아야지만 출결을 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고 강의 영상을 보고 그 중간에 제시되어진 그 시험 어떻게 보면 과제를 완수해야지 과제 점수가 나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채널에서 보면 이렇게 교직 실무 여기에 이제 강좌가 올라가겠죠. 그죠? 자, 이미 여러분들 저희가 그 하나 강좌 강좌 하나 정도 올려놨습니다. 그냥 이제 프리뷰 정도라서요. 자세하지는 않지만 요게 강좌로 올려둔다라는 어떤 표시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올려놓은 겁니다. 참고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평가 방법은 말씀드렸듯이요. 자, 여기다 갑시다. 절대평가가 되는 것이라서요. 여러분들이
부담은 가지지 않으셔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꼭 열심히 노력하면, 그죠?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좋은 학점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더블 수업입니다. 더블 수업은 우리가 금요일 날 아마 월수죠, 월수. 아니죠, 수금이죠, 수금. 수금에 아마 4시서부터, 그러니까 16시, 17시서부터 우리가 19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게 일주일에, 정리하자면 일주일에 4시간을 수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6에서 7주가 걸리는 겁니다. 자, 이때 왜 7주라고 했냐면 중간 기말고사 뿐만이 아니라 학교 사정 같은 게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조금 미뤄질 수도 있어요. 한 주 정도. 우리는 그날에 이제 보강으로 처리를 하면서 여러분하고 수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좀 잘 보이나요? 자, 그래서 일주일 안에 최소한 과제를 완수를 하셔야 되고요. 댓글 작성하셔야 되고 또 출결 및 해당 과제 완수해야지만 자, 점수가 부여가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됩니다. 주간 점수가 부여된다. 자, 그러면 교재는 뭐를 쓰냐라고 하면 자, 주요하게 첫 번째 유인물이 나갈 겁니다. 유인물은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제본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이 교재가 제가 다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의 저작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부 유출은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인물은 자,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수업용으로만 사용해 주시고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복사와 제본 이외에 제 허락 없는 복사와 제본 배포를 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교재가 뭐가 있냐면 이 교재를 한번 이번 학기에는 부교재로 좀 사용해 보고 싶습니다. 그죠? 자, 새내기 교사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저기 정일화 선생님이 쓰셨는데요. 자, 따끈따끈한 2020년도에 나왔습니다. 서울 학술정보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한 교직 실무의 길잡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이런 여러 책들이 있지만 그래도 현직 교사가 35년 동안 이제 중등교단에서 가르치고 있으면서 또 교육학 박사로서 느꼈던 점을 이론적으로 잘 풀어내거나 또 그런 내용들을 실제 상황과 연계지어서 잘 풀어 쓰고 있습니다. 마치 소설책, 마치 수필집에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교재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시되어 있는 보시면 알겠지만 몇 페이지까지 읽어오세요 라는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런 내용들을 꼭 읽어보고 과제를 완수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자, 강의 계간은 우리가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제는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 4시간마다 나간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과제는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기획안 작성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공문 작성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출석부라든지 또는 청소 지도표 또는 우리가 하는 뭐 학생 좌석 배치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써보는 거고요. 뭐 어려운 것들은 아닐 거예요. 또는 조금 어려운 거라고 한다면, 그죠? 뭐 예를 들면 뭐 교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뭐 100자 내로 표현하시오. 보통은 500자죠. 100자 너무 짧고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알아두시면 되고요. 메시아마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언급해야 될 게 이제 임용고시 문제예요. 네,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듯이 교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도구적인 목적에 있어서 교직 이수한다는 것은 도구적 목적으로 보자면 자, 임용시험의 합격을 목표로 하는 거죠. 그다음 임용시험은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정보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면 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죠. 그죠? 자, 이렇게 그래요. 가이스 이런 것들은 없더라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 여러분들이 그 수능이라든지 그다음에 초등, 중등 임용 시험이라든지 또는 검정고시 있죠. 자, 이런 시험들에 관장하는 기관이 주요 부서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에요. 그죠? 아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어디냐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조직에서 보면 이렇게 교육기관을 한번 보도록 하죠. 교육기관은 배우겠지만요. 자, 대통령이 있죠. 저 대통령은 헌법기관이에요. 그죠? 그 아래 또 뭐가 있어요? 국무총리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부총리가 있어요. 자, 부총리 겸 장관이 있죠. 어디? 교육부. 지금은 윤은혜 장관님이시죠? 자, 이게 또 기관, 이것도 기관, 이것도 기관이에요. 자, 요 아래에 우리가 학교가 있어요. 자, 학교가 어디 있냐면 요 아래 학교가 있죠. 학교는 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유아, 그죠? 그다음에 초등, 그다음에 유초등입니다. 유초등이고 중등, 그다음에 고등 이렇게 나타납니다. 중등은 두 가지죠. 또 중학교와 고등학교. 자, 고등은 전문대와 또 대학교. 그 다음에 대학원. 대학원은 뭐 또 석사, 박사. 뭐 고등 공민학교도 있을 수 있고 여기 보면 뭐 어려운 말로 공민학교도 있을 수 있고요. 고등기술학교도 있을 수 있고요. 고등기술학교는 중학교예요. 자, 이런 것이 이제 학교가 있고 이 학교 위에 지자체에서 다루고자 하는 뭐 교육 지원청이 있고요. 자, 이 위에 바로 교육청이 있고요. 자, 교육청의 교육감이 있고요. 교육감은 여러분 대통령과 같이 어떤 기관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것이 이제 흔히 우리가 또 얘기하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죠? 어떤 조직이 돼요. 교육조직. 자, 이게 중앙부서고 이게 지자체부서고 그렇죠? 자,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요 중앙과 요게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주냐면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보조를 해줘야 돼. 기관이 있습니다. 자, 이 기관들이 보통 한 4가지 기관이 있는데 자, 우리가 KD 자, 한국교육개발원이 있고요.
한국 교육과정 지금 보시는 뭐가지? 평가원이 있고요. 자, 캐리스가 있어요. 한국학술정보원. 그죠? 여러분들이 혹시 그 리스라는 논문을 찾아보는 검색 엔진, 그죠? 또는 뭐 나이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학교 정보 시스템, 학교 교육 정보 시스템,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를 요 캐리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조금은 다를 수 있는, 그죠? 노동 자 가지고 직능원이 있죠. 직능원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하나, 둘, 셋, 네 개. 교육개발원, 교육과정평가원, 자 한국학술정보원, 직업능력개발원. 뭐 이렇게도 있습니다. 뭐 직업능력개발원은 자 노동부하고도 또 연계가 되어 있고요. 이게 바로 연구보조기관이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연구가 된 거, 예를 들자면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죠. 자, 예를 들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자, 교육부가 이거에 대해서 기획하면 여기에서 연구를 하고 상호 많은 토의와 그죠? 의견 교환이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어떠한 내용물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업무 처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연구보조기관 중에서 우리는 임용시험과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다루고 있더라라고 해서 자, 이러한 업무 교육과정평가원이 하는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교육 기관들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임용시험은 어떤 것이냐라는 거죠. 그죠? 자, 간략하게 교육과정에서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경쟁시험이고요. 근거법령은 쭈쭉 나오고 시험관리기관도 쭈쭉 나오고 우리가 조금 고민해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1차 시험이죠. 1차 시험. 여러분들이 또 요즘에는 자 사립에서 그죠? 사립에서 임용시험을 위탁을 많이 합니다. 자 1차는 위탁을 많이 하죠. 물론 2차는 사립에서 자체적으로 면접을 보고 수업 실현을 하지만 자 그래서 1차를 꼭 붙는 게 중요한데요. 이 팁도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차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시험 문제 유형부터 해서 시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데요. 보시면 출제 분야는 자 보시면 알겠지만 1교시에 교육학이에요. 2교시에는 전공과 3교시에도 전공입니다. 그죠? 자 교육학은 60분 동안 논술형으로 일어나는데 한문항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한문항이 케이스식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한문항이지만 이 케이스 내에 문항이 보통 자그마하게 4개가 나옵니다. 4개가 나와요. 물론 어디서 나오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문항당 배점은 20점이고요. 교시별 배점도 20점인데 보통 합격선은 자, 우리가 17점 이상이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17점 이상이더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내용 지식을 우선 외워야 된다. 자, 전공 지식은 여러분 보건 과목 같은 것들을 보는데요. 그죠? 이건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90분, 90분 있고요. 자, 기입평가 서술형이 있고, 네문항, 10문항, 두문항, 9문항, 이렇게 해서, 자, 총 80점이더라. 그래서 교육학 20점과 전공 80점으로 100점 만점의 합격선을 결정하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물론 2차 시험에서는 이렇게 뽑고 나면 뭐 교직 적성 심층 면접, 교수 학습 지도안 작성, 수업 능력 평가 실기 실험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도안 작성이 있는데요.
그죠? 자, 지도안 작성도 여러분들, 자, 과제에, 어느 과제요? 주간 과제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그죠? 왜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과정안을 작성할 수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다 써놓을게요. 혹시 여러분들 모르니까. 수업 과정안 작성. 자, 그러면 여기 알 수 있죠. 여기 2차 시험 대비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면접 대비하는 거라는 거, 느낌이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험 문제를 좀 보도록 하죠. 어떤 문제가 나오냐, 교육학에서는. 자, 우선 19년도 기출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자, 여기 보시면 다음은 중학교 김 교사가 모듬 활동 수업 후 성찰한 내용을 기록한 메모이다. 김 교사의 메모를 읽고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반성적 실천이라는 주제로 학습자에 대한 이해,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평가 도구의 제작, 교사의 지도성에 대해서 대한 내용으로 논하시오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느낌이 오시죠? 그죠? 자, 이건 뭐에 대한 겁니까? 학습자에 대한 이해는 뭐에 대한 거죠? 교육, 심리 파트에서 낸 거죠.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이라고 하면 어딜 낸 겁니까? 교육, 과정 과목에서 낸 거죠. 자, 평가 도구라고 하는 것은 교육, 자, 연구 방법론이라고 할까요? 자, 교사의 지도성은 교육 행정 파트에서 나온 거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덩어리가 크게 4개의 과목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하나씩 출제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과 관련하여 가드너의 다중진원 이론 관점에서 어렵지 않죠? 가드너의 다중진원 이론이라는 것은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것은 자주 출연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AB 학생의 공통적 강점을 파악한 지능의 명칭과 개념. 자, 여기 보세요. 지능의 명칭과 개념 이 두 가지 써야지 1.1점이에요. 이게 점수가요. 자, 김 교사가 C 학생의 제공할 수 있는 개별 과제와 그죠? 이게 또 1점. 그 과제가 적절한 이유 한 가지를 쓰세요. 또 1점. 총 몇 점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4점의 점수가 부여가 되는 거죠. 자, 다시요. 여러분들 여기 보합니다. 개념과 명칭과 개념, 컴마 나왔죠. 다시요. 뭐뭐과 그리고 컴마 이렇게 나온 것들은 모두 작성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한 문제 이제 4점을 충분하게 받는 거예요.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 되겠죠. 자, 이것은 다시 말하지만 교육심리 파트에서 나온 거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와 관련하여 타일러의 학습 경험 선정의 원리 중 기회의 원리로 타일러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어디에서요? 교육 과정에서요. 교육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그죠? 처음으로 배우는 것 중에 한 분이 바로 타일러예요. 자, 첫째 물음을 설명하고 그죠? 기의 원리로 첫째 물음을 설명하고 1점. 만족의 원리로 둘째 물음을 설명하고 2점. 여기 또 1점. 잭슨의 잠재적 교육 과정을 쓰고 다시 1점. 그 개념에 근거해 김 교사가 말한 생각하지 못하는 결과에 대해서 제시하세요. 1점. 다시 교육 과정과 관련해서 몇 점이더라? 4점이죠. 교육 심리에 몇 점이더라? 4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임용시험을 공부할 때요. 무턱대고 공부하실 것이 아니라 자, 여기 보시면 교육심리라든지 교육과정이라든지 어떤 학자의 이론이 나오죠. 근데 이 학자는 굉장히
대표학자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이론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세요. 자, 개별 과제와 그 과제가 적절한 이유 적용이죠. 그죠? 자, 생각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제시 적용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큰 과목의 대표학자들의 이론만 잘 알면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이 대표학자들의 이론이 자, 뭐 학원가에서 또는 뭐 학문에서 보자면 여러분이 있겠지만 한 150 내외 정도 되더라라는 뜻이죠. 150개의 개념 정도. 어떻게 보면 150개의 개념만 여러분들이 외운다면 그렇게 뭐 임용시험 교육학을 공부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라는 뭐 제 생각이긴 하는데요. 그죠? 자, 그렇게 다들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런 것이 있고, 그렇다면 2019년도 문제는 이렇게 나왔는데, 그죠? 물론 이제 논술의 구성은 서론본론 결론의 형식에 맞게 표현 작성법도 알려드고요. 자, 18년도에는 어떻게 나왔냐? 자, 역시 여기 보겠습니다. 다음은 A 중학교 학생의 학업 특성 조사에 관해 두 교사가 대화를 나눈 것이다. 그죠? 여기 보시면 뭐가 나왔어요? 일종의 조사에 대해서 두 교사가 나눈 대화다. 대화의 내용은 교육과정, 수업, 평가, 장애 관계다. 이미 제공을 해줬죠. 어디에서요? 과목의 영역을 친절하게도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 4번을 활용하여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라는 주제로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죠. 1번, 2번, 3번, 4번요. 이 아래 좀 잘렸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교육 과정이라는 건 역시 이것도 교육 과정학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 거고요. 자, 워커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자, 다음에 수업에 나왔다라는 것은 문제 중심 학습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것은 뭡니까? 교육, 연구, 방법론이에요. 그죠? 자, 교육 방법론에 가깝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평가 유형의 명제, 이게 평가 유형은 뭐 절대냐 상대냐 뭐 그런 건데요. 다시 여기서는 교육, 통계, 연구법, 연구론 이렇게 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방법론에 가깝고요. 이건 연구론에 가까워요. 근데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같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방법론에서 PBL, 여기서는 연구론에서 질적이냐 양적이냐 뭐 그런 거, 상대냐 절대냐 이런 거 바라보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 마지막에 장학은 자 4번은 교육 행정이죠. 자, 여기서는 뭐가 빠졌습니까? 교육 심리가 빠져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임용을 준비할 때 꼭 알아야 되는 5가지가 자, 교육 행정이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빠졌지만 그래도 교육 심리는 좀 알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 과정은 꼭 나오더라. 그죠? 그다음에 교육 연구법, 교육 방법론, 자, 연구 통계법. 자, 이렇게 5가지 영역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교육사라든지 그죠? 교육 철학이라든지 또 교육학 개론이라든지요. 그죠? 자, 이런 교육 사회학은 조금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2차 면접에서 간접적으로 교직관을 물어볼 때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사회학도 좀 나올 것 같긴 해요. 그죠? 자, 기능론과 갈등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약간은 이념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내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자, 우리가 교육사회학은 이때까지는 배제되어 왔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본론이 쭉쭉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시험 문제를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상 답안인데요. 누가 해놓은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박교사가 제안하는 워커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명칭은 수기 모형 또는 실제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다. 이 모형이죠. 이 모형을 교육과정 개발에 적용한 이유는 세 가지이다. 세 가지다. 첫째,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실제 상황에서 비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둘째, 교사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 문제를 해결하고 셋째, 다양한 반응과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좀 아셔야 되는 것은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박 교사가 제안하는. 자, 2019년도에는 김 교사가 제안하는 이라고 되겠죠? 자, 바로 워커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명칭은 자, 이게 1번이었어요. 수구의 모형이다. 자, 이 내용의 이 이름을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지 1점을 받는 거예요. 자, 이 모형의 교육과정 개발에 적용된 이유는 세 가지다. 라고 나오죠? 자, 첫째, 그 다음에 둘째, 셋째.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이 프레임 있죠? 이 프레임. 자, 제가 좀 색깔을 달리해서 이 프레임을 한번 이제 형광색 펜으로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거 있죠? 자, 이 프레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답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김교사면 김교사, 박교사면 박교사, 그죠? 자, 뭐 예를 들자면 아이즈너의 뭐 예술적 교육과정, 즉 잠재적 교육과정이다 하고 잠재적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이 프레임을 여러분들이 꼭 외워주신다면 답안 작성을 하는데 자, 교육학 논술형 답안 작성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번도 그래요. 자, 문제중심 학습에서 학습자나 학생으로 학습 자료를 수집하고 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탐색해야 한다. 이게 1점이죠. 자, 또한 문제를 규모하고 과정과 결과에 대해 책임 지도록 하면 이게 2점이에요. 그렇죠? 다시 1점이에요. 플러스 1점, 플러스 1점. 평가에서도 학습자의 견제가 반영대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 방안이다. 이게 1점, 다시 학습자 중심의 수업 방안이다. 1점. 그래서 되는데, 자, 이렇게 비구조화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죠. 자, 이런 문제 형식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을 써야 되는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답안 작성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요. 그죠? 알 수 있는 건 뭐더라? 핵심어 위주로 써야 되더라. 두 번째 뭐더라? 일정한 프레임이 있더라. 프레임은 연습을 하면 끝나고요. 그죠? 자, 핵심어는 150개 개념을 외우면 끝나고요.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고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제가 몇 가지를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기출 문제를 어디에서 받아볼 수 있냐면 해볼까요? 자료마당에 가시면 중등교사 임용시험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올해 나왔던 교육학 문제가 있습니다. 1차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운받았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한번 느껴보셔야 됩니다. 그죠? 자, 파일 한번 열어보죠. 네. 과연 우리가 말했던 이 5개 그 과목의 영역, 교육심리학, 과정학, 행정학, 또는 연구론, 또는 방법론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거 작년에 임용시험 문제였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조금 제가 확대를 해볼까요? 자, 이거 봅시다.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 사회에서는
다수의 사람이 소통하면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시대적 추이를 반영하여 땡땡 고등학교에서는 토의식 수업 활성화를 위한 교사협의회를 개최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교사협의회가 개최가 됐네요. 자, 여기 다음은 교사협의회에서 됐는데 다음은 그러니까 요렇게 나오죠. 다음은 자, 여기서 제안된 주요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그 내용과 그 내용의 지식과 자, 이게 한 과목이고요. 교육 내용 한 과목이고요. 교육 설계 나오고요. 학교 문화 변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 바로 비고츠키가 나오죠. 비고츠키 하면 우리가 존 오브 프로스멀 디벨롭먼트를 해서 그죠? 자, GPD 개념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지식은 이렇게 단계 발급하고 바로 위로 올라가서는 한 단계 위의 수준을 제시해 줘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의 GPD 이론인데요. 자, 이건 어디에서 나오냐면 교육 심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했던 뭐 행동주의다 또는 인지주의다, 그다음에 구성주의 대표학자가 바로 비고츠키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딱 나눠주죠.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요. 토익 수업을 활성화를 먼저 지켜보는 관점이 필요함. 자, 요 의견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쭉쭉 나와 있습니다. 여튼 자, 비교사는 어느 학문 영역에서 나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교육 내용일 것 같은데요. 교육과정 분야에 여기서는 교육과정 영역에서 나오고 있네요. 특히 아이즈너가 얘기했던 아니죠. 영교육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C 교사 한번 보겠습니다. 토익 수업이 활발하게 유지되는 교육 방법과 학습 도구하. 자, C라는 것은 교육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죠? 특이하게도 이제 위키피디아를 또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D 교사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 문화 개선 토익 수업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학교 문화에 지치면 되는데요. 학교 문화 하면 교육 행정이에요. 학교 문화 풍토 해서 교육 행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역시 교육 행정, 교육 방법, 교육 과정, 그 위에 이제 교육 심리 이렇게 4과목에서 문제가 출제되어 20점이 나오는데 보통은 5.5.5.5.5점이더라. 그러면 조건을 하나씩 보도록 하죠. 조건을 하나씩 보자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되어 있죠. 이렇게. 자, A 교사가 언급한 비고츠키 지식론의 명칭과 이 지식론에서 보는 지식의 성격 한 가지, 교사와 학생의 역할 한 가지를 하나씩 쓰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걸 알 수 있죠. 지식론의 명칭 1점이고요. 지식을 보는 지식의 사회적 성격 1점이고요. 교사와 학생의 역할 각각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교사 하나, 학생 하나. 그러면 이게 4점이죠. 그죠? 자, B 봅시다. 선정을 주는 C 4.1점. 비교사 말한 교육 내용과 조직 방식의 명칭 1점. 이 조직 방식의 토익 수업에 관한 장점과 단점 1.1점. 다시 이거 몇 점이에요? 총 또 이것도 4점이에요. 그럼 이것도 4점인지 봅시다. C 교사의 의견에서 제시한 토익 수업을 설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정착 수업의 원리 2가지. 이게 2점. 위키를 사용할 때 발생해 있는 문제점 2가지. 2점. 총 몇 점이에요? 4점이에요. 그죠? 자, 이건 뭡니다. 스테인호프와 오웬스가 분류한 학교 문화 유형에 따를 때, 자, 스테인호프와 오웬스, 잘 나오진 않는데요. 여튼, 자, 비교사 우려하는 학교 문화 명칭 1점. 학교 차원에서 그러한 문화가 계산된 방안 2가지 2점. 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밑줄 치면서 점수를 써드렸죠. 자, 이게 총점이 왜 이렇게 총점이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 총 몇 점이에요? 4, 8, 12, 15점이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토익 수업 활성화에 대한 연계 논리적 형식 3점과 표현의 적절성 2점. 이게 뭐냐면 표준어를 못 쓴다든지 띄어쓰기를 못한다든지 구성을 잘 못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 점수가 깎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 명칭만 딱 쓰고
딱 쓰고 딱 쓰고 딱 쓰고 4개 딱 쓴 다음에 하면 점수가 그만큼 마이너스 5점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핵심어를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답안 작성법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이것도 크게 보면 5점이더라 라는 것이죠. 그죠? 5점입니다. 5점.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20년도 임용고시 문제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건학은 제 전공은 아니죠. 여러분 전공이죠. 그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고 있는지, 그죠? 보건학 문제가 조금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건교사는 앞으로 많이 뽑습니다. 상당히 많이 뽑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신경을 좀 가져주신다면, 그러니까 임용시험에 신경을 좀 쏟아준다면, 물론 여러분들이 좀 있으면 이제 4학년 되면 더 바빠요. 실습도 가야 되고요. 그죠? 병원으로. 또 교생 실습도 가야 됩니다. 실습이 2개나 있습니다. 물론 3학년 때도 실습이 있긴 하지만요. 자, 더 바쁘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을 알고 임용시험을 준비하면 좀 쉽게 준비할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임용시험은 보건 쪽에서 많이 뽑고 있거든요. 자, 차츰차츰 이제 좀 다시 준비하는 방법도 얘기해 드리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경쟁시험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자, 다음은,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냥, 제 전공은 아니라서 그냥 읽어만 보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제4차 국민건강진흥종합계획을 제시한 학교보건사업과 지표이다. 괄호 안에서 기획내연에 해당하는 지표를 쓰시오.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보건교육학 시간 때 배웠을 것이라고 되는데요. 자, 가정통신문 쓰는 것도 나와 있죠. 그죠?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직접 실기 과제로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알아두시고요. 좋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좀 출력을 해둬서 나중에 이렇게 출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옆에 두고 본다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교사의 권리와 의무를 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내용은 우리 전체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미리 예습해서 읽어오시고요. 자, 그러면서 미리 읽어오시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사의 그 권한, 권리, 의무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